안녕하세요. 대기업의 김남국입니다. 오늘은 이 CDMO 관련해서 총 정리를 해드릴 건데, 제목만 보셔도 무슨 말인가 싶죠? 가장 최근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로부터 시작해서 이 CDMO 관련주들이 하나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뒤편에는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의 생명보험법이 이슈가 되면서인데, 이 생명보험법 시행이 언제부터 될 수 있는지, 그로 인한 시장 흐름은 어떻게 될지 낱낱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생명보험법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생명보험법으로 인한 수혜보다 또 다른 이것 때문에 더 큰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당 내용 지금부터 차근차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이번 영상 이 CDMO 관련주 주주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라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CDMO 시장의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 기관 프로스트 앤 설리번에 따르면 2020년에 113억 8천만 달러, 하나로 13조 5천억 원의 규모였지만 2026년까지 203억 천만 달러, 하나로 약 24조 원까지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시장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슈가 반영이 된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이 CDMO 관련해서 미국의 생명보험법이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성장 모멘텀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생명보험법은 미국에서 이제 미국인 개인 건강과 유전 정보를 우려 기업으로부터 유출되어 이 비합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죠. 법안에 이 중국 우지앱텍 그리고 바이오로직스, 베이징 유전체 연구소 외 이제 계열사들이 제품을 이제 수입하지 않겠다, 거래 정지를 공표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미국이 중국을 완전 적대시하는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남의 슬픔은 나의 기쁨이라는 말도 있듯이 이 중국 CDMO 사업이 제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많은 기업들이 환호성을 지를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이 생물보험법은 올해 1월 25일에 미국 하원에 제출이 됐었고, 3월 6일에 상임위에서 이 과반수 찬성의 결과가 나오면서 이어서 5월 15일에 하원상 이제 임위원회인 감독 및 책임위원회에서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어내면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 생물보안법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7월 4일 전체 회의에서 생물보안법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후 상원 전체 회의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서 통과를 시킬 계획입니다. 미국 대선이 올해 11월에 있기 때문에 법안 자체가 무효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이미 상하원 회의에서 통과를 받은 법안이기 때문에 바이든의 임기 안에는 시행이 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생명보험법으로 인한 관련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조금 정리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대표적인 글로벌 4위에 자리하고 있는 CDMO 기업이죠. 그리고 이 셀트리온은 특허 만료된 생물 의약품에 대한 복제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에스티팜, 에스티팜은 이 RNA 치료제 주 원료를 위탁 생산하고 있죠. 그 외에 보이시는 기업들이 이 CDMO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으면서 관련주를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미국 등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를 이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고,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만큼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5공장 증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5공장이 준공되면 총 78만 4천 리터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면서 글로벌 1위로 올라서게 될 수 있는 거죠. 더불어서 이 미국 내 중소형 CDMO 인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세계 시장에서 탑4라고 하는 이 CDMO 기업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3위에 우시 바이오로직스, 2위 캐털란트, 1위에 론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론자의 시장 점유율은 20.7%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 2위, 3위 기업보다 우리나라 기업인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냐? 그 내용에 대한 이제 근거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생명보안법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시 바이오로직스는 이 미국의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힘을 많이 잃은 건 기정사실입니다. CDMO 시장 중에 가장 큰 시장이 미국인데 미국과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졌죠. 그럼 우시 바이오로직스는 나가리가 됐고 단 생물보안법이 시행이 된다는 조건 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위 기업인 카탈란트가 있습니다. 이 카탈란트가 노보노디스크에 인수가 되면서 기존의 CDMO 사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노보노디스크가 비만약으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위고비를 만든 회사인데 이 위고비의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제품 공급에 있어서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생산이 맞춰지지 않은 건데 이 생산량을 맞추려고 이 카탈란트를 인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카탈란트는 개발 생산인 CDMO의 비중이 줄어들고 위고비의 위탁 생산인 CMO로 전환이 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CDMO의 비중 축소 및 이 CMO 비중 증가로 인해서 경쟁 업체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약해지는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말해 개발 생산보다는 생산 공장에 대한 비중이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제가 이 카탈란트의 IR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상 영어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는 데 시간은 조금 걸렸습니다. 위 자료에서 이 현재 카탈란트의 순이익을 정리해 놓은 그래프들입니다. 단기 순이익이다 보니까 매출액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범위라 생각이 되고 이 활동 유형별 단기 순이익에서 보라색이 CDMO, 파란색이 CMO로 보시면 되는데 이 단기 순이익의 총 금액은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중의 차이가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23년 상반기까지는 큰 차이는 없었지만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1분기까지 CDMO의 비중은 전년 대비해서 5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캐탈란트 또한 이 CDMO 사업에 있어서 비중을 줄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되돌아오는 반사 이익을 다른 회사들이 얻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CDMO 시장에서 이 3위 우시가 파는 양보다 2위 캐탈란트가 판매하는 양이 더 많을 거니까 둘 다 빠지게 된다면 당연히 삼성 로직스는 2위가 되는 거고 그 빈자리에 다른 CDMO 기업들이 파고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았을 때는 오히려 1위 업체인 론자가 사업을 독점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독점이란 부분이 쉽게 진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캐탈란트의 비중이 얼마나 빠진 건지 기존의 고객사를 알면 어느 정도 예상치가 나온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치도 해봤지만 이 고객사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제가 직접 캐탈란트 IR 담당자 분께 이제 전화를 걸었더니 시차 때문에 그런지 연락이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이 통화하고 추적해서 해당 통화가 진행이 된다면 이 캐탈란트 고객사 및 관련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정리해서 추후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장의 흐름 속에서 이제 CDMO 시장을 겨냥해서 미국으로 향하는 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글로벌 6위 이 CDMO 기업인 지그프리트, 뭐 독일 회사죠. 미국 위스콘 신주에 이제 생산 시설을 인수를 했고 현재 5위에 자리하고 있는 후지필름 다이오신스 바이오 테크놀로지는 누가 봐도 뭐 이름이 일본스럽긴 하지만 뭐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생산 시설에 1조 6,600억 원을 들여서 추가 투자를 했습니다. 게다가 1위 기업인 이 론자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의약품 생산 공장을 인수를 했죠. 이렇게 글로벌 CDMO 기업들은 미국으로 확장을 하면서 달려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예상외로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60만 4천 리터 규모의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고 추가로 2032년에는 뭐 완공되는 72만 리터 규모의 공장을 새롭게 증설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 삼바로직스가 이 처음부터 해외 거점 확보에 미온적이었던 건 아니었고 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생산 공장을 눈여겨봤었지만 오히려 인수하는 것보다 국내 공장 증설이 고객사에게 서비스 제공하기 쉽다는 의견 아래 현재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 론자가 독점권을 가져가기가 좀 힘들 것이다 라고 조금 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지금 5위에서 7위 기업들도 미국에 이 생산시설을 인수하면서 미국 시장에 더욱더 적극적인 진입을 진행하는 모습들,
그리고 두 번째는 론자는 이 캘리포니아, 즉 미국 공장들을 인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삼바로는 왜 미국 공장을 인수 안 하고 국내에 증설을 한다고 했죠? 그 이유는 물론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생각해 볼 건 공장은 이 고객사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노후화입니다. 이 노후화된 문제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봤을 때 론자가 미국의 생산 공장 인수 이후 독점이나 CDMO 비중을 키워 나가고 있다. 그런데 이 그 부분에서 공장의 노후화로 인해서 가동 중단이 되거나 지연이 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반사소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뇌피셜이긴 하나 이 해당 내용들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근거 있는 이야기다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생산 능력은 타 기업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준인데요. 추가적인 수주가 들어오더라도 거뜬히 소화해낼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이 글로벌 1위를 탈환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추가적으로 근거를 더해줍니다. 해당 그래프로 보시면 이 론자의 28년까지 예정 생산 능력이 30.3만 그대로죠. 그럼 이 미국 공장 인수 이후에 노후화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이라든가 이 지연으로 인해 서브로 활용할 공장이나 생산 시설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급한 상황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생산 공장이 아주 여유롭기 때문에 CDMO를 맡기는 입장에서는 급하면 삼성 바이오로 가겠죠. CDMO 시장의 규모는 매년 커져가지만 생물보안법과 이 캐탈란트의 부재로 인한 우리나라 CDMO 사업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는데 미국 생물보안법은 올해 안으로 시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반영되는 모멘텀이라 볼 수 있고 이 노보노디스크의 글로벌 CDMO 2위 카탈란트 인스는 이 생산 공장으로만 활용이 된다는 점이 더욱더 부각이 되면서 반사이익이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참고하셔서 신중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의 김남국이었습니다.